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는 여기서 시작을 하셔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최단거리수니까 1111만큼 하시면 돼요. 1111.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 아래로 가니까 아래로 1111 이렇게 펼쳐. 아래로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쓸 필요 없지. 왜냐면 그 아래에 없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네 가지, 다섯 가지. 맞아요?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니까. 여기는 7가지. 여기는 12가지. 여기까지 12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법이 나뉘는데 여기를 12가지니까 12, 12, 12, 12 쫙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까지가 12가지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12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111 하셔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나와서 곱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 12가지니까 여기 다 12가지라고 쓰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여기도 12가지겠지. 왜냐면 여기서 오는 건 12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럼 여기는 24가지, 36가지, 46가지. 여기는 24가지, 24가지 이렇게 따라와야겠지. 그리고 더하니까 60, 108, 84, 84, 192, 276까지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 오케이. 근데 또는 여기가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12가지라고 구했어.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인지 구해서 곱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2, 12 가기보다 1, 1, 1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더하면 3가지, 5가지, 7가지, 7가지. 더하면 4가지, 7가지, 14가지, 21가지. 12 곱하기 20. 278 안 나오는데. 어디서 틀렸는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처음 다시 해볼게. 1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3가지, 5가지, 7가지, 7가지, 4가지, 9가지다. 여기 9가지다. 여기 16가지, 여기 23가지, 23가지. 그럼 270 나오네. 됐죠? 그래서 이게 자유입니다. 12, 12를 쭉 하시든지. 끝. 490번 해보세요. 일단 한번 푸는 방법 좀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내가 A에서 D로 갔다가 다시 A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당연히 B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C를 거쳐서 갈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6시간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거쳐가는지 상관없이 선생님은 지금 시간만을 따져보려고 그러거든. 시간. 그래서 나는 A에서 그냥 D로 가는 경우를 볼 건데 여기 뭐 B를 거쳐가든 C를 거쳐가든 상관없어. 이때 지금 시간을 조금 정리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D에서 A로 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 시간하고 여기는 이 시간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A에서 D로 가면 계속 A로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봐. A에서 D로 가는 시간은 내가 여기서 1.5를 택한다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1.5 택하면 2 택할 수도 있고 1.5 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가능한 시간은 3.5랑 3이라는 게 있죠. 그쵸? 내가 여기서 이걸 택해도 똑같이 나오겠지. 3.5랑 3이라는 게 있죠. 맞나요? 그 다음 A에서 D로 가는데 이걸 택할 수도 있죠. 2.5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1.5를 택하면 이거일 수도 있지. 그러면 3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지. 3, 2.5, 3 이렇게. 되니 2를 택하면 3.5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에서 D로 가는 경우가 이만큼의 시간 소요가 된다라는 거야. 어쨌든. 그럼 잘 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2.5 시간 걸리는 거랑 3 걸리는 시간 3.5까지밖에 없죠. 자, 2.5 몇 개예요? 2개? 2개죠. 두 가지 방법 수가 있는 거야. 3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맞아요? 3.5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인가요? 맞아요? 실제 이게 맞는지 생각해보면 봐, 여기 몇 가지? 2가지. 2가지. 여기 몇 가지? 2가지. 여기 1가지. 여기 3가지, 3가지. 그치? 그러면 2가지, 2가지, 1가지, 3가지, 3가지니까 11가지 맞아. 11가지 나온다. 그럼 봐봐. 내가 2.5를 택해서 가면
2.5를 택해서 가면 돌아올 때는 2.5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3.5여도 되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서 2.5를 택했다면 두 가지를 택했다면 돌아올 때는 2.5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3.5여도 되는 거예요. 가는 데가 두 가지라면 올 때는 이걸 다 더한 11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가는 데 내가 3시간을 택했다면 5가지를 택했다면 오는 데는 2.5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지. 여기 2.5입니다. 7가지. 따라오세요. 자, 가는데 내가 3.5를 택했다면 올 때는 2.5밖에 안 되죠. 4 곱하기 2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답은 11에다 2 곱하니까 22, 15, 35, 4, 2, 8, 43, 65까지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이 놈을 가지고 4개의 문자를 만드는 건데 대문자에게는 소문자가 와야 된다고 그랬고, 그치? 그러면 일단 얘가 얘기하는 거는 A가 오거나 B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소문자에게는 대문자에거나 소문자에가 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배열이 안 된대. 저걸 만족하는 걸 어떻게 내가 다 따져? 이거 그냥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해서 세야 돼.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어쨌든 A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 A 올 수도 있고 대문자 B, 소문자 이렇게 4가지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 대문자 A가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무조건 소문자밖에 못 오죠. 여기 A가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대문자 A거나 소문자 A밖에 못 와요. 여기 대문자 B면 대문자 B만 아니면 되죠. 그럼 여기 가능한 건 A, B가 가능하죠. 여기는 소문자 B만 아니면 되나요? 그러면 A, B가 가능하죠. 펼칩니다. 자, 펼치면 돼요. 몇 개요? 자, 해봅시다. 자, 여기 펼쳐봐. 여기 A면 A하고 A 가능하죠. 여기 A면 A하고 B 가능하죠. 여기 A면 대문자 A랑 소문자 A 가능하죠. 저기 옆에 거 계속 보고 따라오셔야 돼. 4가지는. 오케이. 자, 여기는 B면 B만 아니면 되죠. 3개죠, 3개. 여기 A면 A, B. 여기 A면 A. 여기 B면 그치, 3개 가능하지, 3개. 요거, 여기 B면은 여기 3개 가능한 거지. 그치, 그럼 몇 개야? 둘, 둘, 셋, 7가지. 됐니? 봐봐, 여기는 A, B 가능하죠? 맞아요? 여기는 A 가능하죠? 여기는 3개 가능하죠? 몇 개예요? 5가지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머리 좀 짱구를 잘 굴리면 얘들아, 여긴 얘는 4개. 뒤에 나올 거지? 얘를 좀 써. 오케이? 자, 여기는 제발 있어라. 여기 있다. 5개. 요놈은 4개. 요놈은 여기 있다. 7개. 7개. 여기네. 요거는 5개. 요거는 4개. 4개. 요거는 없다.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얘들아. 그럼 요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가능한 게 3개로 펼쳐지죠? 이렇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A, B. 여기 올 수 있는 건 A. 여기 3가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둘, 둘, 셋 하니까 7가지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다 구해보시면 4 더하기 7, 11, 16, 20, 25, 29, 36, 41, 45, 52까지. 오케이? 끝. 자, 일단 문제는 1부터 49까지의 홀수 중 서로 다른 두수 A, B를 택하여 2개를 더해서 6의 배수가 되는 수소사인 개수를 찾으라는 문제야. 자,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더해서 몇의 배수가 나왔다, 더해서 몇의 배수가 나왔다, 이런 걸 항상 나머지로 푼다라는 거. 뭐 3개 더해서 4개 더해서 몇에서 나왔다, 항상 나머지로 푼다라는 거. 그럼 일단 홀수라는 애가 존재할 텐데, 홀수 뭐 1, 3, 5, 7, 9, 11, 12 하나쯤 있을 텐데, 걔네를 6으로 하는 나머지가 몇인 애들이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가 1인 놈하고, 나머지가 3인 놈하고, 나머지가 5인 놈, 이렇게 3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에 일단 개수를 찾으세요. 그럼 개수를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자, 1부터 49까지 6의 배수 몇 개 있어? 8개 있죠, 8개. 그 말은 8개의 묶음이니 8개의 묶음. 그럼 여기도 A1, A2, A3, A4, A5, A6 다 하나씩 있다고, 하나씩.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다 몇 개씩 있어? 8개씩 있는 거야. 근데 49가 추가됐죠? 그러면 걔는 A,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기본적으로 8개 깔고 1 추가된다. 지금 이제 이거 개수 구하는 건 익숙하셔야 돼요. 지금 이 풀이 몇 번 얘기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개수가 그냥 9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 중에 2개를 택할 텐데 어떤 거 2개를 택해야지 6의 배수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A1을 택하면 A 몇 택해야 돼? A 5를 택해야 되고요. A3을 택하면 A3을 택해야 되고요. A5를 택하면 A1을 택한다. 이거 자리만 보면 되겠죠. 따라오니? 자, 그럼 A1을 택했어. 그럼 1에서 9개 중 하나를 뽑으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 A5를 택했어. 그러면 8개 중 하나를 뽑으면 되죠. 근데 그게 여기도 있으니까 곱하기 2라는 게 그래서 144가 됩니다. 됐나요? 얘는요? 저 A3에서 2개를 뽑으면 되죠. 근데 배열까지 하셔야죠. 아니 얘는 8, P,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56입니다. 2개 더하니까 답은 20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지? 자, 봅시다. 자, 493번. 일단 시간표를 짜는데 국영수사과체는 한 번씩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가를 보면은 국어하고 영어는 이웃한다 그랬고요. 나를 보면은 5교시, 6교시는 영어가 아니라고 했고요. 단은 과학이 2번 들어간다라고 줬으니까 일단 여기에 과학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좀 달을 가지고 먼저 체크를 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보면 체육하고 수학은 연달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 체육 다음에 수학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 수학 체육은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해봅시다. 자, 일단 국어 영어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국어 영어를 먼저 넣으면 좋겠는데 그럼 국어 영어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국어 영어가 2교시, 3교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국어 영어가 3교시, 4교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4교시, 5교시는 돼요? 안 돼. 왜? 영어는 5, 6교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영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치? 그 다음 세시면 돼요 이제. 자, 그럼 이제 달을 먼저 처리하냐 나를 먼저 처리하냐 이제 이 싸움이네. 자유야. 나는 과학을 먼저 배열할지 또는 체육 수학 또는 수학 체육을 먼저 배열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오케이? 근데 어느 거 먼저 하고 싶어? 과학을 먼저 하고 싶어? 그럼 과학 먼저 하자. 그럼 과학을 먼저 하면 과학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과과 이렇게 되죠. 6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4개 중 2개를 뽑으면 되지. 2개를 뽑아서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과학이 겹치면 안 되니까 겹치면 안 되는 경우는 뻔하다는 말이야. 어떻게 겹쳐? 과학. 과학. 계속 똑같은 말인데 과학. 여기는 과학. 이거밖에 없죠. 그쵸? 자,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체육하고 수학을 배열하면 돼. 여기 체육, 수학, 수학, 체육 다 되죠? 2가지. 여기는 체육, 수학 안 되는데 수학, 체육 되죠? 수학, 체육은 되죠? 1가지. 여기는 체육, 수학, 수학, 체육 다 되니까 2가지. 그래서 5가지로. 좀 붙어있어. 됐니? 자, 일단 여기는 과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과학, 여기 과학 또는 여기 와도 되고 또는 여기 와도 되죠? 이렇게 쓸게요. 저기 하나 고정이고 이렇게 하나씩 또는 과학이 저기 안 오고 과학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그럼 과학이 여기 오고 여기 오면 여기 뒤에는 수학 체육밖에 안 되지. 체육 수학이 안 되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가지? 1가지. 수학 체육밖에 안 되니까. 과학하면 수체 체수 다 되지? 2가지. 여기는 1가지. 따라보니. 자, 일단 여기 과야. 그러면 여기 수학 체육이 왔는데 수체 체수 다 되죠? 2가지. 2가지. 더하면 3, 4, 6가지가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는 과 또는 과. 오케이? 그 다음 여기 과. 그러면 여기 과. 오케이? 그럼 자, 과면은 수체체수 다 되지. 2가지. 과가면은 수체체수 다 되지. 2가지. 수체체수 다 되지. 2가지.
가더니까 19가지가 나왔어요. 됐어요? 그렇게 빡세진 않지만 시험 때는 분명히 오히려 더 빡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문제야. 알겠죠? 끝. 다음 문제. 자, 봅시다. 자, 일단 5장을 3명이 나누어 가면 돼요. 그러면 5장을 3명이 나누어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분할 분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맨 마지막 말을 보면 한 장도 가지지 못한 학생의 경우는 합을 0으로 한다는 얘기는 한 장도 못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5명을 3명으로 나눠서 500 가능하고 410 가능하고 320 가능하고 311 가능하고 그 다음 221 가능하다. 여기까지밖에 없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500을 해버리면 얘가 무조건 12 이상이 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맞아? 자, 그리고 우리가 410을 한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냥 5개 중 4개를 뽑고 맞아? 그 다음 이놈을 분배한다라고 선택을 했거든. 근데 지금 어떤 게 다른 거냐면 5개 중 4개를 다 뽑는다고 해서 항상 12 이상이 안 되냐라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세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54가 아니라. 이게 우리 투스텝에 있는 그 메모리 막 그거 1기가짜리 메모리 넣는 거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가능한 형태를 생각해보면 1, 2, 3, 4 가능한가요? 4개 뽑을 때? 10 나오니까 되죠? 1, 2, 3, 5도 11 나오잖아. 돼요. 그리고 1, 3, 4, 5는 13 나오니까 안 돼요. 잠깐만. 1, 2, 3, 4 되고 3, 6, 10 1, 2, 3, 5 되는 거지. 그쵸? 2개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봐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가 15야. 전체가 15야.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는 거지. 4개를 뽑는다는 얘기네. 그러면 1 빠지면 안 되지. 2 빠지면 안 되지. 3 빠져도 안 돼. 4하고 5만 빠져야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2가지란 말이야. 여기가 5가지가 아니라 사실 2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가 2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걔네를 분배한다 곱하기 선택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 2, 0을 해보면 3개를 뽑으면 항상 12 이상이 아니니? 3, 4, 5를 뽑으면 뭐야? 12지. 그 하나 제껴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그냥 5개에서 3개를 뽑으면 얘가 정되는 게 아니라 3, 4, 5를 뽑는 경우 한 가지는 안 되니까 이거 빼줘야 돼 사실. 이러니 그 다음 분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3개를 뽑을 때 이 한 가지는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1이 2개니까 나눠주시고 그 다음 분배해주시고 항상 분할 후 분배. 따라오세요. 근데 얘는 아무거나 2개 뽑아주죠. 아무거나. 그래서 얘는 5c 곱하기 3c 곱하기 2가 2개니까 나눠주시고 곱하기 3팩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일단 축구공 10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시험 때 헷갈리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같은 거에 다른 거에 이렇게 물어봐. 그거 알려줄 거야. 어쨌든 같은 축구공 10개를 축구공 4개를 잡을 수 있는 가방 6개 나눠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해요. 근데 가방 6개를 지금 굳이 다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가방을 몇 개 활용할 뭐 말을 뭐야 되지? 가방을 어쨌든 나눌게요. 가방을 3개 쓸 수 있죠. 2개 쓸 수는 있어 없어? 없지? 10개 다 못 채우니까. 그래서 가방을 3개 쓰는 경우랑 4개 쓰는 경우랑 5개 쓰는 경우, 6개 쓰는 경우 다 나눠줘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가방 3개를 써서 10개를 채우려면 4, 4, 2 이거 하면 되겠다. 그 다음 4, 3, 3 밖에 없죠? 그쵸? 그 다음 가방 4개 쓰는 경우는 4, 4, 1, 1부터 하면 되나? 4, 4, 1, 1 맞니? 그 다음 4, 3, 2, 1 그 다음 4, 2, 2, 2 그 다음 3, 3, 3, 1 하면 되나? 그 다음 3, 3, 2, 2 이렇게 됐다. 맞아요? 5개 쓰는 건 4, 3, 1, 1, 1부터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4, 2, 2, 1, 1 그 다음 이제 3으로 가야 되지? 3, 3, 2, 1, 1 맞아. 맞아? 그 다음 3, 2, 2, 2, 1 이렇게 마지막 2 이렇게 그치? 이게 맨 앞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온다라고 생각해서 상관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사전식 배열하듯이 하는 거야. 사전식 배열하듯이. 그 다음 여기는 4, 2, 1, 1, 1, 1 이렇게
그 다음에는 3으로 나누어 가야겠네. 그럼 3, 3, 1, 1, 1 이렇게 되네. 3, 2, 2, 1, 1, 1 2, 2, 2, 2, 1, 1 다 세면 4이죠. 그죠? 왜냐면 나머지 이게 가방도 서로 다른 가방도 아니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세기만 하면 경우가 끝인 거야. 몇 개? 12, 14, 16개, 16개. 됐나요? 자, 근데 만약 문제가 그러면 서로 다른 가방이라고 하면 만약 문제가 서로 다른 가방이다라고 하면 잘 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가 어쨌든 6개의 가방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 3개의 가방이 비어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6개가 서로 다른 상황이거든? 그럼 어쨌든 얘네는 지금부터 막 자리를 바꿔야 돼. 근데 배열을 생각하시면 이 3개는 사실 0이가 똑같은 거고 6팩을 3팩으로 나누고 4가 2개니까 2팩을 또 나눠주고 배열을 생각하면 서로 다른 가방이라고 하면 여기는 000이니까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면 돼. 여기는 00이니까 6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돼. 오케이? 그래서 다른 가방이라면 배열 다시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건 좀 더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보세요. 4급. 자, 봅시다. 자, 일단 같은 쿠키 10개를 동그란 접시 2개, 네모난 접시 하나에다가 나누어 담는데 빈 접시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일단 어쨌든 10개를 3개로 분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시로 분배하는 건데 이 문제는 분배하는 경우가 지금 완벽히 3팩이 아닌 상황인 거야. 이것만 다른 거야. 분할 분배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분할하는 형태가 조금 달랐다면 좀 전에 우리가 494번은 분할을 할 때 494번 문제 잠깐 보세요. 분할을 할 때 그냥 5개에서 4개를 뽑으면 안 됐지. 그치? 단순히 54가 아니었다고. 아까는 분할을 조금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분배를 조금 생각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렇게 2개를 나눠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분할을 하면은 10개를 일단 빈 접시 없게 나눠야 되니까 8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8, 1, 1, 그 다음 7, 2, 1. 뒤에 1 고정하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 6, 3, 1, 5, 4, 1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여기를 2로 고정합시다. 여기 뒤에 여기 2라고 고정하면 여기는 앞에 8 돼야 되죠? 그러면 6, 2부터 하면 됩니다. 6, 2, 5, 3, 2, 4, 4, 2. 그 다음에 여기 4, 3, 3. 이런 경우밖에 없는 이 외에 추가적으로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봐봐. 일단 이렇게 분할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18이야? 아니지. 왜 서로 같은 크기니까 이런 거 그냥 한 가지야. 이거를 그냥 분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한 가지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이제 분배하면은 이 8이라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르죠. 근데 8이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똑같지. 그럼 이거 분배하는 게 몇 가지라고 생각하냐? 왜 3가지야? 2가지인 거야. 왜? 8이 여기 들어가고 8이 여기 들어가고 8이 동그란 거 들어가고 8이 네모난 거 들어가는 2가지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8, 1, 1이나 1, 8, 1은 똑같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분배하는 몇 가지? 2가지인 거예요. 이래서 얘네를 배열하면 3팩이지. 근데 사실 이 동그라미가 2개잖아.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3팩을 2팩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는 3가지가 얘는 똑같이 3가지가 되겠죠? 얘도 똑같이 3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생각해. 6이 들어가는 게 동그라미 들어가는 네모 들어가는 게 다른 거야. 2가지. 이거는 3가지. 이거는 2가지. 2가 동그라미 들어가는 네모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돼. 얘도 2가지. 답은 5, 8, 11, 13, 16, 18, 20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배하는 형태를 이것으로 해주겠다. 자, 갑니다. 자, 일단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스스로 파악을 좀 하셨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3하고 6이 들어갈 수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쭈르르 얘기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얘기하고 얘는 4 얘기하고 5 얘기하고 6 얘기하고 7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선생님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지금부터 진행할 건데 이해하기 쉽게 문제 좀 바꿔가면서 설명을 할 거거든. 일단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냐면 그냥 자연수를 1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한대. 그냥 자연수를 1은 1을 말하고 1은 2를 말하고 3은 3을 말하고. 오케이, 그럼 11이라는 건 누가 말할까? 11이라는 건. 이 규칙 말고 그냥 자연수를 차례대로 나열한다고 하면 1이 말하겠지. 예를 들어 487은 누가 말할까? 그냥 자연수 1부터 나열한다고 하면
7이 말했지. 어떻게 구했어? 나머지.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죠. 그렇죠? 왜냐면 주기가 10이니까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2000이라는 수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서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하는 거야. 규칙을 따라서. 또는 2000이라는 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하라는 건 사실 사전식 배열 문제야. 사전식 배열에서 A, B 어쩌고 저쩌고가 뭐 몇 번째 수인가 이런 문제야.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사실 2000이라는 수가 몇 번째 수입니까? 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랐을 때. 그래서 만약 얘가 597번째 수다라고 구했어. 오케이? 그럼 누가 말했다는 얘기야? 7이 말했다는 얘기야. 얘가 597번째 수라면. 왜냐면 첫 번째 수는 얘가 말했고 두 번째 수는 얘가 말했고 597번째 수는 얘가 말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주기 10인 상하 2000이 몇 번째 수인지에 따라서 말하는 애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2000이라는 게 몇 번째 수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저렇게 어렵게 해놓으니까 막 여기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정말 짧게 문제를 낸다면 이거야. 36이 들어간 수는 없다. 2000이 몇 번째 수인가? 이 문제야. 근데 이거 하나 딱 겹쳐놓고 말 길게 하니까 못 푸는 거지. 이해되시죠? 2000이 몇 번째 수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자, 그러면 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그리고 1000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볼까? 또는 봐봐, 여기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라는 걸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에 0이어도 되고 여기 0이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지. 이거 이해되니? 상관없어. 여기 한 자릿수라고 하면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여기 두 자릿수니까 여기 1부터 9까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상관없어. 선생님은 이거 그냥 한 번에 풀게.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는 0부터 9까지의 수 중 사실 3하고 6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올 수 있는 게 몇 개인 거야? 8개인 거야. 8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도 8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도 그럼 0도 들어가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는 8개 한 다음에 전부 다 0, 0 나오고 함께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 0이라는 건 사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부 0, 0 뽑으면 안 된다. 근데 선생님 저 이거 생각 못하겠네요 라고 하면 한 자릿수, 세 자릿수, 그 다음에 네 자릿수 저렇게 따로 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풀어보시면 얘는 64에서 8 곱하면 그게 완전 안 되지? 512, 511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자, 1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0부터 9까지 중 3하고 6을 제외하니까 몇 개? 8개. 맞죠? 그 다음 여기도 8개. 그 다음 여기도 8개. 두개는 512인 거야. 됐니? 그러면 2000은 몇 번째 수인 거야? 이 다음 수니까 1020 둘이 더하면 1023이거든? 근데 2000이라는 수는 1024번째 수인 거야. 그럼 누가 말했다? 4가 말했다 아닌 거죠. 얘가 1024번째 수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498번. 자, 일단 문제는 이 A에서 B로 가는 그냥 가지수를 구하라는 문제지. 이동하는 방법을 해주고. 근데 한 번 이동한 길은 이동할 수 없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안 된다라고 나왔어. 근데 이게 저번에 선생님이 주말 테스트 이거 시험으로 맨날 가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111 이렇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 그거는 최단거리라고. 최단거리.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가면 몇 가지? 한 가지가 답이야. 한 가지? 이게 제일 빠르잖아. 한 번이라도 위로 가면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111에서 그냥 답이 1이야. 최단거리면. 근데 지금은 최단거리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내가 일단 여기에서 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경우의 수는 이걸 택하거나 이걸 택하거나 이걸 택한다 해서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걸 4개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답은 4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뭐야? 2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3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걸 택하면 이 B까지 가는 걸 꼭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면 내가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1로 가고 여기서 1로 갔다는 얘기야. 근데 B로 가니까 마지막에 그냥 내려가는 얘기야. 내가 반대로 요거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어떤 문제로 더 많이 나오냐면 저렇게 좀 못생기게 안 나오고요. 진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오거든. 그리고 뭘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지. 세 가지.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조금 꼬았다는 거. 그리고 최단거리 문제가 아니야. 됐지? 자, 넘어가 499번 해봅니다. 자, 일단 499번. 둘 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행 문제까지. 그래서 일단 선행 문제 먼저 잠깐 얘기하면은 다음과 같은 평행 사변이 들어가도록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야. 그러면 이 평행 사변이 들어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 아래에 있는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 여기 가로로는 처리가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3 됐니? 그 다음 세부선은 왼쪽에 있는 몇 개 선 중 4개 선 중 하나를 뽑아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3개 선 중 하나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는 어쨌든 저렇게 생긴 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건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한 개만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처리하기가 사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 얘를 A별, 얘를 B별이라고 하면은 저기 저 문제에 대해서 나는 A를 반드시 갖고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A를 갖고 있는 A별을 갖고 있는 저 풀이하고 똑같이. 오케이? 그리고 더해서 B별을 갖고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찾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내가 두 개 더하면 사실 여기에도 A하고 B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사실 셌을 거고 여기 B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A, B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셌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A, B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를 A, B별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한 번 떼면 이거 하나만 지워지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별을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하나만. 그럼 별을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이 경우만 구하라는 얘기니까 얘를 몇 번 빼야 된다? 2번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풀어보시면 자, A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거 가지려면 위에 2개 중 하나 뽑고 아래 하나, 둘, 셋, 4개 중 하나 뽑고 됐니? 그리고 왼쪽 하나, 둘, 3개 중 하나 뽑고 오른쪽 3개 중 하나 뽑으면 되겠죠. 이게 A별 갖고 있는 경우. 더하기 B별 갖고 있는 경우는 위에 4개 중 하나 뽑고 아래 2개 중 하나 뽑고 왼쪽 2개 중 하나 뽑고 오른쪽 4개 중 하나 뽑는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번엔 A, B를 2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자, 그럼 위에는 몇 개 중? 이 2개 중 하나 뽑아야 되죠. 아래는 이 2개 중 하나 뽑아야 될 거야. A, B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됐니? 그래서 2 곱하기 2. 세로는 이 왼쪽 2개 중 하나 뽑아야 되고 오른쪽은 3개 중 하나 뽑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3. 근데 그런 걸 몇 개 빼야 된다? 2개 빼야 된다. 됐나요? 답을 내보시면 83, 24, 72 더하기 88, 64 마이너스 42, 83, 24, 48 답은 16, 98 88? 88입니다. 됐나요? 답은 88가지가 답입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500번. 자, 일단 이 가를 단순히 푸는 게 스텝 2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A 더하기 3B 더하기 5C가 15가 되는 A, B, C 개수 구해주세요 이런 거 풀었죠? 그쵸? 근데 그런 풀이를 먼저 생각하면 A, B, C 중 뭐부터 처리했나? C부터 가장 영향력이 큰 거부터.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C가 잘했으니까 1인 경우 C부터 처리 나가셔야 된다고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C가 1이면 B는 1부터 쭈루룩 가능하겠지. 자, B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니? 4까지 가능해? C가 1이면 B가 5면은 A는 0이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C가 1이고 B가 1이야. C가 1이고 B가 1이야. 그럼 여기 A 더하기 8이지. 그럼 A는? 네? 얘들아. 얘가 1이고 1이면 A가 8이잖아. 그럼 A는 7부터 어디까지?
12까지 가능한 거지. 7부터 12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때는 C가 1이고 B가 2야.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11이지. 그럼 A는 4부터 9까지 가능하죠? 써주시면 돼요. 자, 이때는 C가 1이고 B가 3이에요. 그럼 얘가 1이고 B가 3이니까 14지. 그럼 가능한 얘는 1부터 6까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얘가 4예요. 그럼 여기가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A는 마이너스 안 돼. 자연수니까 1부터 3까지 가능하죠. 다 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B 1일 때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나? 3까지 가능하나? 그럼 C2고 B 1이야. 그럼 13이지. 그치? 13이야. 그럼 A는 몇부터 몇까지? 2부터 7까지. 좋아요. 자, 그 다음 C2고 B 2면 16이야. 16. 그러면 1부터 4까지 가능하죠. 자, 2하고 3이면 19죠? 그럼 1, 2가 가능하죠? 따라오세요. 저는 B, C3이에요. 그럼 B는 1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A는 1부터 2까지 가능하죠. 됐나요? 그래서 일단 가를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를 푼다면 저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가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럼 일단 가만을 먼저 풀어보면 자, 여기 몇 개? 뺀 다음에 1 더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 6개. 여기 6개. 여기 6개. 3개. 6개. 4개. 2개. 자, 더해. 18, 21, 27, 31, 33, 35개. 됐나요? 근데 이런 애들 중 얘가 한직선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 그러면 한직선에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한직선에 있지 않다. 만들어보니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럼 기울기에 대한 식 세우면 이놈의 기울기 보면 1분의 B-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이놈의 기울기 보면 1분의 C- 이렇게 나오죠. 얘네가 달라지는 거 구하라는 얘기야. 달라지는 거. 오케이? 그러면 저기서 얘네가 다른 거를 구하기 위해서 같은 걸 빼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럼 뭐가 같아요? 2B는 A와 B를 찾으면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2B가 A와 B 같은 거를 빼면 될 텐데 여기서 2B하고 A와 C가 같을 수가 없죠. 여기 2B하고 A와 C가 같을 수가 없죠. 여기 2B하고 A와 C가 같을 수가 있죠. 한 개, A 5인 중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 하나 빠져. 한 개. 자, 여기는 두 배 하면 같은 경우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한 개 찾았어요. 자, 다음 두 배 하면 없고 두 배 하면 4인 거 나올 수 있죠. 여기 한 개 있어요. 자, 두 배 하면 6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자, 두 배 하면 2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몇 개 따라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4분의 33 이런 식으로 찾아주세요. 그런데 32가 되는데 왜요? 잘 되나? 아, 저게 한, 어디가? 그 마지막 두 번째 거. 요거? 1번째인가? C가 2 B가 3 오, 땡큐 1밖에 안 돼. 시간 많이 걸려. 33 됐어? 끝? 자,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좀 내가 쉬운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쉬운 방법 따라와서 풀어라는 거야. 그냥 다짜고짜 여기서 어떤 한 방에서 출발해서 모든 방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조금 어려웠겠지, 세기가. 근데 이런 형태로 가면 되니까 좀 더 쉽게 풀어봐 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좀 어떻게 보면 친절한 문제인 거야. 오케이? 자, 뭐 어떻게 풀겠다라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만약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도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를 구하면 이 지금 완벽한 정사각형 대칭 형태니까 여기서의 경우의 수는 여기 출발하는 경우의 수, 여기 출발하는 경우의 수, 여기 출발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이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는 얘기야.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곱하기 4가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놈을 어떻게 푸는 거냐면 다 막 구할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는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얘랑 대칭이고요. 뒤집으면 얘랑 대칭이고 얘랑 대칭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를 따로 구하시면 얘는
얘랑 똑같겠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일이 3개로 걸려있는 거잖아. 그치? 3개로 걸려있는 대칭 형태잖아.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 곱해서 이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좀 편하게 나가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만 이제 빡세게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한 번 갔던 방은 가면 안 되고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이쪽으로 가는 거 한번 해보자. 이쪽으로 가는 거. 한 가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한 가지가 있다니까. 그다음 아래로 가는 거 생각해봐. 아래로 가는 거 한 개 있지.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모든 번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여기서 이런 한 가지 경우가 추가되는 거야. 모든 방을 가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나오니까 몇 가지? 세 가지 나오니까 세 가지. 됐어?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를 빡세게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일로 출발하는 경우랑 일로 출발하는 경우는 완벽한 대칭이랑 똑같이 나오겠지? 자, 일로 출발하는 건 몇 가지 나올까? 한 가지. 밖에 없죠? 그럼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치?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 생각해보자. 일로 가면 가능해? 안 되잖아? 무조건 여기 지나잖아, 다시? 다시 치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얘는 아래로 가는 건 없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그래서 12 더하기 4에서 16대 1로 보면 선생님? 자, 다음 문제. 자, 봅시다. 자, 일단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내가 구하려는 건 어차피 이거야. fx가 0이 되는 놈의 근. 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하는 m하고 n을 구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fx가 0이 된다라고 하면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이놈의 여기 마이너스 9를 주다는 얘기는 뭘 주는 거야? 세 근의 합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일단 세 근의 합이 뭐라고 알고 있는 거야? 9라고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세 근이 모두 뭐야 된다? 정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감마는 너무너무 많죠. 알파가 마이너스 5,800도 되고 뭐 플러스 5,800도 다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조건을 이 가의 성분도 출간하는 얘기거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가 음수면 fx가 모두 음수란 얘기는 x가 음수일 때 fx가 0이 되는 애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어떤 얘기 아니? x가 음수일 때 fx가 모두 음수란 얘기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쪽에서는 이쪽이 전부 음수니까 여기서만 돌아야 된다는 얘기야. 즉 fx가 0이 되는 애가 있어 없어? 없다고. 오케이? 그 말은 fx가 0이 되는 건 이쪽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석해야 다 양수. 근데 0이 되겠지. 즉, 저 알파, 베타, 감마가 음수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말 어렵게 표현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저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정수인데 의미 아닌 정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0은 돼 안 돼? 0도 되는 거지. 0에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지금 9라는 놈을 정수 세 개로 쪼개셔야 돼.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 9개의 뭐 사탕을 이렇게 3개의 접시로 나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9, 0, 0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8, 1, 0 맞아요? 7, 2, 0 6, 3, 0 5, 4, 0 되죠. 오케이? 그 다음 7, 1, 1부터 하면 되겠지? 그럼 맨 끝에 1 보정하고 6 2, 1 5, 3, 1 4, 4, 1 됐니? 맨 끝에 보정하면 앞에 7 나와야 되니까 5, 2, 4, 3, 2 오케이? 맨 끝에 3 나오면 앞에 6 나와야 되니까 3, 3, 3밖에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9, 0, 0이라면 이 m,1이라는 게 한 개가 정해지는 거죠. 그쵸? 8, 1, 0이라면 m,1이라는 게 한 개가 정해지는 거죠. 얘도 정해지겠지. 즉 이거에 대한 개수가 되겠지. 이해되니? 왜냐면 세 근에 대해서 얘는 두 근끼리의 합, 얘는 세 근의 곱의 형태로 따라와야 될 테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입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내가 이거를 근으로 가졌다고 생각을 할 때 이 m하고 n이 혹시 똑같은 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쩔 수 없어. 해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돼. 무슨 말인지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면 얘는
두 개 곱하고 더하는 거잖아. 그럼 뭐 나올까? 0 나오겠죠. 이렇게 곱해도 0, 이렇게 곱해도 0, 이렇게 곱해도 0 나오니까 얘는 0인 거야. 그 다음에 이 n은 3개의 곱이니까 이것도 0,0이에요. 근데 얘는 두 개 곱해서 더하면 8 나오지, 8. 그리고 3개 곱하면 0 나오지, 얘는 8,0이라고, 0,0. 근데 혹시 다른 애 똑같을 수도 있겠지, 그치?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려면 다 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사실 겹치는 게 없거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해볼 수밖에 없거나 감각적으로 없겠네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게 감각적으로 없겠네가 사실 안 돼. 그 말은 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겹치지 않는다. 이게 끝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문제는 뭐 스프링 만들어주시라는 거고요. 일단 이 문제를 본 순간 이 왼쪽 여기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이니까 그치? 왼쪽에 있는 거 다 구하고 2배 해주시고 혹시 가운데 있는 거에서 있으면 그거 더 해주시고 가운데 있죠? 스프링 있죠? 한 개. 일단 한 개 더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답을 찍을 거면 짝수로 찍을 거면 홀수 찍을 거야. 홀수로 찍어야지. 왜냐면 이걸 2배 하니까 짝수. 그거 1가니까 홀수로 찍어야 돼. 짝수로 찍으면 아웃이야. 근데 서술형이네요. 까비.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은 지금부터 셀 건데 어쨌든 스프링 만들려면 S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 지금 S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0에서 시작하는 경우,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경우는 가운데 경우밖에 없으니까 처리가 없으니까 1, 2, 3, 4, 5 지금부터 3개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1번은 여기서부터 스프링 만들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지. 왜냐면 G는 지금 이거 여기에 G밖에 없단 말이야. 어쨌든 끝은 여기서 끝이 나야 돼. 시작은 S에서 하고 G는 무조건 스프링 만들려면 G 여기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끝나야 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은. 자, 2번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되거든. 근데 잘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때 여기서 어떤 길을 택해가는 다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추단거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추단거리. 그럼 추단거리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냐면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추단거리라고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몇 번? 2번. 위로 가는 거 몇 번? 2번. 그래서 A, B를 어떻게 했어? 배열했잖아. 4팩을 2팩을 나누고. 맞아? 그럼 잘 생각해봐. 얘는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이렇게 세면 안 돼. 이렇게 세면 하나, 둘, 셋, 넷, 5번 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4번만 가면 되는 거지. 맞아? 위로는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지. 한 번.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몇 번? 4번. 이쪽으로 몇 번? 한 번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저거 배열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만약 BAAA면 BAAA. 오케이? 그래서 저걸 그냥 추단거리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이거 이런 식으로 풀어주잖아. 그치? 그럼 5가지가 되는 거야. 저거 배열하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몇 번? 하나, 둘, 셋. 위로 몇 번? 두 번. 오케이? 그래서 A, B 배열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5팩을 3팩 2%로 나누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오른쪽으로 몇 번? 2번. 위로 몇 번? 3번. 그럼 A, B인 거야. 어쨌든 5팩을 3팩 2%로 나누면 된다. 따라와. 자, 얘는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몇 번? 4번. 여기 총 5번이야. 총 5번이야. 저거는 생각하면서 따라와. 오케이? 그니까 얘는 5팩을 4팩으로 나누니까 5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처리가 되고 거기다 1 넣으면 답이 됐어요? 그럼 이거 구해봅시다. 자, 20, 여기 10이에요. 10. 이것도 10. 이거 5. 그럼 이렇게 다 더하면 31. 31에다 6 곱하니까 62 더하기 1 하니까 답은 63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 됐니? 근데 선생님도 이걸 처음에 봤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는데 와 짜증나는 거야 나도. 하다가 열심히 만들어. 그래서 다 되네? 여기서부터 여기서 끝나니 추단거리인가?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풀이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1부터 6까지의 수를 여기다가 다 넣어서 이거의 합, 이거의 합, 이거의 합, 이 세 개가 같아지도록 하는 걸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 답이 보면은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애매하고 막막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림이 당연해. 그러면 일단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나는 이만큼의 합이 뭐가 나오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의 하나의 합을 정확히 구할 수가 없으니 전체 합을 구해서 3으로 나눠버리면 이만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전체 합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체 합을 생각해보면 전체 합은 어쨌든 요거라고 한번 생각하면 다시 요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어쨌든 얘네 한 번씩은 전부 다 들어가죠. 즉 1부터 6까지는 무조건 한 번씩은 들어가고요. 나머지 꼭지점은 한 번씩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 꼭지점에 오는 건 뭔지 모르니까 이 꼭지점을 ABC라고 한번 잡아보면 전체 합은 1부터 6까지의 합과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전체 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여기 당연히 A, B, C는 1하고 6부터 아무 숫자 하나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저 하나의 합은 그러면 이거를 3으로 나눠주면 얘가 저 한 줄의 합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주어진 얘가 저 숫자 3개의 합이니까 얘는 무조건 자연수여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A, B, C라는 얘가 어느 정도 추려집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3분의 2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정리 7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세 자연수의 합인 거니까 한 줄의 합이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야.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조건 3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먼저 찾아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조합을 찾아줘야 돼요. 조합. 그럼 3개가 더해서 3의 배수 나머지로 푸는 건 단순히 개수만 구하는 거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배열까지 알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세보자. 그럼 더해서 3 되는 건 3개도 3 되는 거 있어? 없지? 더해서 6 되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1, 2, 3밖에 없어. 자, 더해서 9 되는 거 생각해봐. 9 되는 거. 1, 2, 6 있죠? 그리고 1, 3, 5 있죠? 그 다음 2, 3 하면은 더해서 9 되는 게 있나? 4 있네. 그래서 9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더해서 10이 되는 거. 자, 더해서 12가 되려면 가장 큰 거 3개 뽑으면 15네. 그러면 2, 3, 6 안 되죠? 1, 5, 6 붙어야 되네. 그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 10이 되죠. 맨 앞에 1이 왔을 때. 그 다음에 2 왔을 때. 자, 그럼 2 오려면 뒤에 10 와요. 10. 그럼 10 오려면 4, 6밖에 없나? 오케이? 자, 3 왔어. 그럼 뒤에 9 와야 되거든? 그럼 9 오려면 4, 5밖에 없죠. 따라오세요. 그 다음은 15 되는 거. 15 되는 건 4, 5, 6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A, B, C가 가능한 거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면은 1, 2, 3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 4, 5, 6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제일 작은 1, 2의 조합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갈까? 제일 큰 거 들어가겠지. 여기 6. 자, 제일 그 다음 작은 1, 3 조합에 대해서 여기 5가 들어가고 여기 4가 들어가면 돼. 그러면 맞니? 999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합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1, 2, 6도 되는지 보면은 1, 2, 6 이렇게 1, 2, 6. 자, 그럼 나머지 조합 생각해봐. 1, 2, 6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 그러면 3, 4, 5인가?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1, 2, 6이라고 생각하고 3, 4, 5를 넣을 건데 가장 작은 거 1, 2에는 5가 들어가야겠지. 가장 큰 거 2, 6에는 3이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럼 이거 더해보면 8. 안 나와. 즉, 저 A, B, C라고 해서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기서 추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일단 1, 6은 안 됩니다. 자, 그럼 2, 3, 4도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여기 2, 3, 4라고 생각해봐. 하다 보면 요령이 좀 생겨. 그러면 내가 남은 거는 1, 5, 6 나왔지. 그치? 그러면 1을 제일 작은 거 어디다 넣어야 돼? 2, 3인 거 여기다 넣어야겠지. 그치? 그 다음은 1, 5, 6이니까 5를
여기다 놓고 이거 여기다 놔야겠죠. 아니 근데 잘못했니? 맞아요. 지우고 다시 잘못한 것 같은데? 2, 3, 4를 생각하는 거지. 2, 3, 4. 자 그럼 2, 3, 4가 여기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1, 5, 6을 넣을 건데 1을 제일 작은 1을 제일 큰 거에 넣어야지. 그치? 1을 제일 큰 거. 그 다음 5는 두 번째 요거 6은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러면 얘가 더하면 안 돼요. 안 되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좀 안 되는 거냐면 2, 3, 4가 여기 양쪽 끝에 들어가면 이 둘이 더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남은 게 1, 5, 6이란 말이야. 남은 거는 차이가 좀 크지. 이러면 약간 안 된다는 느낌인 거야 사실. 그럼 실제로 이거는 1, 2, 3, 5, 1씩 차이 나고 4, 5, 6, 1씩 차이 나는 걸 넣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거지. 그게 숫자 감각은 그냥 필요한 것 같아. 그럼 1, 3, 5 보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지 않니? 1, 3, 5, 2, 4, 6 두 칸 약간 이런 느낌. 실제 해보면 1, 3, 5 해보는 거야. 자 그럼 2, 3, 6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2를 제일 큰 데 넣어야 되니까 2 여기다 놓고 4는 여기다 놓고 6을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더하면 10, 10이 나온다. 왜? 오케이 그럼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돼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1, 2, 6이에 1, 2, 6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면 저도 안 돼. 오케이 그리고 이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대가 가능한 거야. 그럼 답을 3개, 4개인가? 4개. 답을 4개라고 하면 참 좋은데 문제 봐봐. 이 칸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해봐. 1, 2, 3이라는 애는 여기 이 양쪽 꼭지점에 들어가야 되니까 1, 2, 3은 그냥 자리가 바뀌어도 되지. 막 돌아가도 되지. 근데 1, 2, 3이 정해지면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따라오지. 그러면 그냥 1, 2, 3만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 1이 무슨 말인지? 이거 하나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3. 나머지 들어가는 가운데 숫자 정해지는 거니까. 여기도 3대, 3대, 3대. 그래서 6, 5, 3, 4. 네? 24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됐나요?